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추럴 엔도텍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가 크게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는 이 건이 화근이 됐는데, 자, 과연 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것이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권에 대한 공시도 하나 뜬 게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영향을 어떻게 줄 건지 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요즘 그 액티브 ETF가 굉장히 핫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5개 정도 나오죠. 이미 나왔고요. 그래서 이 ETF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종목을 영상 끄트머리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꼭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내추럴 엔도텍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어렵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거리를 좀 드려서 좋은 매매로 좀 연결이 됐으면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세요. 자, 그럼 내추럴 엔도텍 오늘 말씀 제가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변하기 때문에 실시간적으로 급변하는 재료가 등장이 될 수도 있고요. 수급을 우리가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텔방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추럴 엔도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인데 5개 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의를 주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과연 내추럴 엔더텍이 어떤 불이익이 있겠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추럴 엔더텍이 이제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 150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추럴 엔더텍에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150 지수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추럴 엔도텍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투자주의 환기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에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그 큰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이제 봤고요. 감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딴 거는 이상이 없어요. 뭐 자본 잠식도 발생한 것 없고 또 법인세 차감전 손실률 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5개년도 영업 손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 건 때문에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자금 조달이고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래서 이제 환기 종목에서 좀 벗어나고 뭐 이런 거래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손실은 영업 이익으로 만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금 조달이 일단 잘 안 된다면 자금이 그래도 내부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살펴보면 현금성 자산이 지금 뭐 한 9억 정도, 9억 정도네요. 네, 9억 정도만 있는 상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사실 버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뭐 적정 의견은 났네요. 그죠? 적정 의견은 났어요. 그건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지만 자금을 일단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게 투자주의 한기 종목권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추럴 엔더텍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엑소 건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나오고 그 건에 대한 것이 주가를 이슈로라도 좀 끌어당기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증자하기가 좀 수월하죠. 근데 지금 이슈도 좀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지금은 뭐 이슈가 나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나중에 올라오면 사실 그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공매도 과열 지정이 돼서 공매도는 나오지 않겠죠. 하루 동안. 하지만 공매도량, 하루에 나오는 공매도량이 기껏해야 14,146주였어요. 공매도량이 많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공매도 과열 지정이 일단 되긴 됐는데 여튼 이런 건으로 봐서는 공매도 과열 지정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 건이 주가를 크게 당기기가 좀 당장은 좀 힘든 모습입니다. 언제 반전을 하느냐 그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추럴 안더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내추럴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실시간 정보 사인과 재료를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여기서는 꼭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